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 스마트폰 시티 광주 구성을 논의해온 광주 대전환 특위가 2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수소 트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과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음 시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대전에 문을 연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중소상인과의 갈등 등 논란이 많았는데 주변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출신 95% 채용 등의 내용으로 지역 협력 계획을 협약하며 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대전 사례를 토대로 갈등 조정기구 신설과 지역경제 기여 등 상생 방안에 방점을 찍으며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펀시티의 대표 과제입니다. 대전환 특위는 그린시티 대표 과제로는 무등산 정상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전기차나 수소 트랩 그리고 나중에 케이블카 이런 툴로 통해서 정상 도로 접근성을 무등산 접근성을 좀 개선하자. 또 영산강과 황룡강 물길을 따라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생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인공지능 인재 일자리 플랫폼과 가상 융합 도시공동체 플랫폼 구축 등 6개 대표 과제를 포함해 모두 2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대전환 특위는 6월까지 추진 방향을 포함한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고 민선 7기 임기가 사실상 끝난 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업체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으로 공중에 위험을 일으키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 중도의 손괴로 일반인 3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시공사를 등록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실 시공 무관용 원칙 19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KBS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 동구청장과 전남 곡성군수 선거의 출마자들을 이성각, 박상훈 기자가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전현직 청장이 재격돌하는 광주 동구는 민주당 공천 경쟁에 4명이 뛰어들었습니다. 임택 현 청장은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광주 동구를 찾고 싶은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조성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행복지수 1위 동구를 실현하겠다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찾아드는 찾고 싶은 동구, 도심 거점 관광으로 육성하여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복합 쇼핑몰 동구 유치와 온 동네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약속하며 구청장 탈환에 나섰습니다. 동구는 지난 4년간 멈춰 있었고 학동 참사의 아픔과 불명예만 있었습니다. 동구를 다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활이 편하고 가장 풍요로운 동구로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강신기 후보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통해 동구 20만 시대를 열고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중앙과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진선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은 KTX 광주역 정차 추진과 이순환도로 동구 구간 요금 무료화를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정 경험을 했고 우뚝선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정 경험과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진선기가 동구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명의 민주당 후보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양혜령 전 시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 전 의원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15%를 득표한 광주 동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며 복합 쇼핑몰 유치와 마사회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도왔었는데 그 결과 당선됐고요. 당선됐기 때문에 제가 나갈 이유가 됐습니다. 서울과 광주, 혼합 이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심부름꾼이 돼야 되겠다. 오랫동안 동구에 기반을 두고 표밭을 다져온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유군기 현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곡성군수 선거전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곡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상철 전남도의원이 국민행복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교육에서 답을 찾자 해서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미래교육재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 전 군의원도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담양, 곡성, 구례를 잇는 내륙 생태체험 관광벨트를 구축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했던 부분인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마을 속으로 또 생활 주변 속으로 예산과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거셉니다. 두 번째 군수 도전에 나선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은 산업단지 구축과 대규모 수목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 또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곡성 비전을 제시할 후보, 저 조상래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선 군의원을 지낸 강대광 전 군의원도 옥과 면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두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표 공약은 주민자치제 전면 시행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 지방자치의 전면 도입으로 인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0여 년간 곡성에서 언론사를 운영한 박정하 후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곡성을 문화 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강조했습니다. 곡성의 마을과 골짜기를 누비면서 곡성의 역사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문화 강군으로 만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이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번의 군수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된 곡성 군수선거는 무소속 강세가 다시 확인될지 아니면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구례군이 섬진강에서 사성함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구례군은 구례읍 봉서리에서 섬진강을 가로질러 오산 사성함으로 이어지는 2.34km 길이의 오산 케이블카를 오는 2025년에 운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다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완도군 신지도에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뤘던 원교 이광사 선생의 문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18세기 대표 서예가인 원교 이광사는 나주 괴서 사건으로 1762년 완도 신지도로 유배돼 15년을 지내다 72세에 신지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예회관 연습동은 대지 면적 2,213제곱미터에 연면적 761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정상화와 생활형 숙박시설 철회를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김회재 의원의 여수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복지시설과 지역 내 산발적 감염으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519명이 확진돼 일주일 전 하루 확진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전남은 순천과 목포, 여수에서 2,000명이 넘게 확진되는 등 어제 오후 5시까지 12,626명이 추가돼 역시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전남이 35만 명에 육박했고 광주는 33만 5천여 명입니다. 나주시의 반대로 4년여 동안 가동을 멈췄던 나주 고형 폐기물 SRF 열병합발전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가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재가동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최근 난방공사가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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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아가 예쁘게 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이가 신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꽃이 예뻐요? 여자친구가 예뻐요? 여자친구가 더 이뻐요. 꽃은 봄에 꽃필 때만 이쁜데 저희 여자친구는 사시사철 예쁘니까. 꽃이 예뻐요? 우리 어머니가 예뻐요? 왜 꽃이 예쁘지? 왜 저 늙은 사람이 예뻐요? 대학교 오면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하는 로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이렇게 남자친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꽃구경도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완연한 봄 기운에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광주와 목포가 5도 안팎, 여수가 6.7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은데요. 담양과 나주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곡성과 구례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진과 장흥, 완도의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